2월 3일 목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CDC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종의 확산 이후 감염자들을 연구한 결과 이전 감염자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백신 접종자들보다 더 강한 면역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고 알렸습니다. 5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코로나 사례를 분석한 CDC 보고서에서 과학자들은 4개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 감염 위험을 비교했습니다. 코로나의 백신 접종은 자연 면역보다 새로운 감염에 더 강하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의 출현 이후 자연 면역이 백신 접종보다 감염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예방 접종을 받았을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6.2배, 뉴욕에서 4.5배 더 강한 면역력을 보였으며 감염 이후 자연 면역을 가진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29배, 뉴욕에서 14배 더 강한 면역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CDC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방, 주 또는 카운티 정부 전반에 걸쳐 백신 접종 정책과 학교 또는 직장의 코로나 백신 제한 조건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전 감염자들은 백신 접종자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벨트를 매지 않아도 경고음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는 테슬라 차량 80만 대에 대한 리콜이 발표됐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출발할 때 울려야 하는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아 미 연방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딜러십 방문 없는 무선 업데이트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미국 내 5만 4천 대를 리콜했습니다. 또 테슬라 차량이 주행 중 스스로 브레이크가 작동한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돼 NHTSA는 조사에 나섰다고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공급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격을 갖춘 거주자에게 코로나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무료로 배송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뉴욕 거주자는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이고 경증에서 중증 사이의 증상이 있는 경우 수령 대상에 해당하며 의사의 처방전도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애덤스 뉴욕시장은 발표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도시를 가로지를 필요 없이 집에서 부담 없이 치료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 약품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며 일반적으로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알려진 팍스로비드를 추천할 것이며 임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몰누피라비르도 제공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뉴욕시 주민들은 의사와 상담해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ISIS의 우두머리 아부 이브라힘 알쿨라이시를 제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성명을 내고 간밤에 나의 지시로 미군이 미국인과 우리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대테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시리아 북서부에서 전개된 알쿨라이시 제거 작전의 성공을 알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서 미군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알쿨라이시는 2019년 10월 아이시스 전 수계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제거된 이후 그의 후계자 노릇을 해온 인물입니다. 지난달 21일 시리아 쿠르드 자치정부가 관리하는 그화 이란의 아이시스 포로 수용소를 아이시스가 공격한 것도 그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시스 포로 수용소에는 아이시스 대원 3,000명이 수용돼 있었던 곳으로 알쿨라이시는 이들을 해방시켜 아이시스 재건에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미군은 그동안 알쿨라이시까지 제거하기 위해 그의 목에 $1,000만 현상금을 내걸며 소재를 파악해왔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도 미군은 비밀 작전을 전개해왔지만 민간인들만 희생시키는 등 그를 사살하는 데는 번번이 실패해왔습니다. 미군이 전한 이날 알쿨라이시의 최후도 전임자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 때와 비슷했습니다. 이번에도 알쿨라이시는 미군 특수부대가 헬기, 석대와 드론 등을 동원해 급습을 해오자 부인들과 자녀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폭탄을 터뜨려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알바그다디 역시 2019년 미국의 공격 도중 자폭했었습니다. 이날 작전으로 어린이와 여성 등 최소 1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시리아에서는 지난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10년 넘게 정부군과 반군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쿨라이시가 죽음을 맞이한 북서부 지역은 시리아 반군의 본거지로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를 비롯한 극단주의 세력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알카에다의 고위 지도자 압둘 하미드 알마타르를 드론을 이용해 사살하는 등 이곳을 무대로 반군 소탕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이날 알쿨라이시 제거 작전은 2019년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 이후 벌어진 미군 최대의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가상화폐 서비스 업체 웜홀이 해킹을 당해 이더리움을 포함한 3억 2천만 달러의 가상자산이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일 언론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가상화폐 기반 시스템인 블록체인끼리 연결해주는 서비스 업체 웜홀이 해킹을 당해 이더리움 2억 4,100만 달러, 솔라나 4,700만 달러 USD 코인 400만 달러 등이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웜홀 가상화폐 서비스는 대부분의 보유자들이 한 종류의 가상화폐만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가상화폐끼리 자주 교환하는 점을 착안해 크로스체인 브릿지라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번 해킹은 이 웜홀의 서비스 중 솔라나 블록체인의 연결 방식의 취약성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커들은 이 취약점을 이용해 웜홀 시스템에서만 인식되는 거래 방식으로 자산을 탈취했습니다. 이번 해킹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지난해 8월 가상화폐 플랫폼 폴리네트워크에서 약 6억 달러가 탈취된 데 이은 역대 두 번째 손실 규모입니다. 런던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분석회사 엘립틱 가상화폐 사기와 절도 규모가 작년 100억 달러를 넘어 규제되지 않는 가상화폐 영역의 위험을 드러낸다고 분석했습니다. 2월 3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30만 2,177명, 신규 사망자 수는 2,990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4.1%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8,665명, 신규 사망자 수는 149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6.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